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을 저희가 유쾌하게 법률로서 풀어볼지 저희가 준비한 상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10년차 웹디자이너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전자유 씨, 프리랜서죠? 4대 보험은 안 되고 해당 급여에서 3.3% 세금 떼고 입금될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글쎄 뭐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기간을 따로 정해놓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쭉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정말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찌됐든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우리 회사가 튼튼해서 뭐 갑자기 일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리고 출근은 다른 사람 돈도 있으니까 9시에 꼭 좀 해줘. 네? 출근이요? 물론이지. 프리랜서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랄 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 전자유 씨, 저기 저 자리에 앉으면 돼. PC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고. 사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10년간 일을 하면서 출근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부장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9시에 출근을 해서 제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퇴근도 불특정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자, 우리 오늘 회식 한번 할까? 다들 저녁 시간 비워두고. 하면서 부장님은 갑작스러운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니까요. 근데 부장님이 제게 오시더니 전자유 씨 오늘 회식 꼭 참석해야 돼. 우린 한 팀이고 한 식구잖아. 하면서 제게 회식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출근 시스템에 맞춰가느라 다른 프로젝트도 못하고 있는데 회식까지. 정말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부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생활을 약 1년가량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절 부르셨습니다. 자유 씨, 그동안 고생했어. 이번 주까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네? 지난해 열심히 일해줘서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네. 그동안 수고했어. 안녕. 하는데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식기구 한 팀이라서 정시에 출근하고 회식까지 같이 했는데 일 끝났다고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회사에서는 계약 종료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건 정말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네, 마지막에 안녕. 예, 안녕. 제가 실제로 겪어본 바입니다. 저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녹화를 하러 가는 길에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교체가 될 거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안녕, 네. 프리랜서 입장에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뭔가 좀 더 극하게 공감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직원처럼 거의 일을 한 건데 근로자의 프리랜서의 차이점부터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주 프리랜서인지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가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한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조건이나 근무 내용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 법령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 네.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돼서 민법의 일반 원칙인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근로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형식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한테 사용 종속 관계에 있고 업무상 지휘 명령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종속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네네. 네, 지금 이 사안에서 보면요,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근무시간 제한을 받고 근무시간에 어겼을 경우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근무 장소도 사업장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지금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면에서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다, 지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 외에 제3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보수도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 회사에서 노트북과 필요한 설비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완성 시 업무가 계속된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갑작스런 해고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많은 사건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이미 회사를 나오고 나서 사건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 노동 관련된 소송이나 그런 분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하는 도중에 발생했던 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땐 재직 중에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근무 시간, 출퇴근 제한이 있었다면 출퇴근 카드기를 사용했다면 카드 내역이나 그리고 사업장이 일했던 자기 장소, 그리고 제공했던 노트북이나 설비 소유자가 누군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와 업무를 보고했다면 보고했던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뭐 어떤 지휘 명령이 있었던 그런 보고서와 업무 작업을 했던 그런 메일들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나중에 대응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낌새가 보인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한 달 정도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 상여금이나 그리고 뭐 수당이 따로 받은 게 있다면 본인도 동일한 조건이었다면 상여금은 동일하게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장 근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안에서는 또 부당해고 문제가 보이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임금을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부당해고 문제 받을 수가 있고 업무상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했을 동안 수당 70%를 삼재보험으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실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소급해서 또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는 프리랜서인데 그렇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니까 나도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겠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네. 같아요.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대표적인 경우 3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이 직군이 다 인정된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예. 이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비율제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인원수 아니면 뭐 수강료에 따라 비율로 받는데 비율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교수 회의를 참석하도록 하고 복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면 업무 지휘 관계에 있다고 해서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고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방송이 외주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외주화로 이제 그 PD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이 그 방송국 내에 정규직 직원과 계속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계속 보고를 하고 또 특성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나도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간접 고용, 외주화, 아웃소싱 이렇게 특별 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해지듯이 다양한 근로 형태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오늘 방송을 듣고 근로자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시면 그 전에 미리 그만두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그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생활 속 법률 상식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생활 속 법률 상식 많은 기대 바랍니다.